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의 이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즐겨찾기 웹의 메인 디자인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실제 디자인을 보면 이 화면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지거나 로고가 안 보이게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우린 반응형 웹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디자인하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글로브소프트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 그 시즌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제가 한 10개 강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아야 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있는 거에서 제가 페이지 하나 늘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여기 설정에 가서 보시면 여기 표시에 디폴트가 여기 영역 안에 맞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해제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강좌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제하고 하시면 반응형 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하고 세 번째 페이지는 실제 제가 이제 웹에서 갖고 와서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이 시간대. 여섯 번째 강좌에서 보다 쉽게 이제 디자인 없이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걸 만드는 시간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 컨테이너하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컨테이너를 썼어요. 두 개를 썼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가로 방향 두 개를 써가지고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화면 하나 만들죠. 빈 걸로 하나 만들고요. 그다 가로 방향 이름은 이제 원래는 이제 메인 스크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스크린 1 그대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삽입해서 가로 방향 컨테이너 두 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제 클래식과 현대식이 있는데 그것도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대식과 클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정에 가보시면 일반에 여기 현대식 테마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빼시면 안 보이죠. 현대식이라는 게 기존 것만 나오고요. 저는 이제 둘 다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에 가서 뭐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테마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삽입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클래식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레이아웃에 가로 컨테이너랑 세로 컨테이너, 일반 컨테이너가 있어요. 저는 이제 헤더 쪽에 주로 일반 컨테이너 많이 쓰는데 오늘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가로 컨테이너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 삽입에 레이아웃에 가로 컨테이너 하나 더. 그 컨테이너 1과 2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 1을 좀 순서를 바꿔서 맨 위로 이렇게 해보자. 컨테이너 1을 이제 제 위쪽에 갖다 놓을 거니까 갖다 놓으면 되지만 얘 사이즈를 한번 잡아볼까요? 시작 위치는 0.0이고요. 너비는 화면 사이즈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페어런트 위스라고 적습니다. 그럼 화면 사이즈가 만약 바뀌게 되면 그 사이즈만큼 얘가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지금 1366이지만 만약에 화면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 이 사이즈도 같이 그 화면 사이즈에 맞게 변화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메인 페이지에 있던 거 그대로 한번 사이즈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얘 지금 60으로 잡았죠. 똑같이 한번 들어보자. 얘도 높이는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색깔을 제가 지정을 했어요. 색깔은 이 색으로 하죠. 이 색깔이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는 좀 이따가 이거 다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어, 테두리 반지름은 저는 없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0으로 하고요. 그럼 이제 바깥에 테두리가 사라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집어넣을 거랑 보죠. 타이틀 안에다가 로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텍스트가 그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개의 선택 메뉴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로고가 들어가는데, 얘는 로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줬지만,
가로 방향 컨테이너는 잡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앞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해서 텍스트 랩을 하나 잡죠. 얘 너비를 30으로 잡을게요. 음, 너비를 30으로 잡게 되면 제 첫 번째 게 이 레이블이 30짜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다가 얘는 스페이스 레이블로 한번 잡죠. 그죠? 이 이름은 그냥 스페이스다. 공백인 거죠. 스페이스 레이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 레이블 밑에 그 다음에 로고가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이미지를 하나 삽입하죠. 삽입 이미지. 얘 높이가 최소 높이가 있어요. 얘를 60으로 잡죠. 그럼 60으로 잡힐 거고요. 이 너비는 110 정도로 잡았을 거예요. 제가 너비는 110.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으면 그 사이즈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위아래 아래쪽은 5, 여기는 10씩 제가 잡아놨을 거예요. 10. 이게 여백입니다.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실제 이 안에 그림인 요만큼의 공백을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요 로고의 위치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야겠죠. 타이틀 레이블. 다음에 타이틀 레이블 하나 만들어 보자. 삽입. 들어가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는 높이는 예, 맞추고요. 글자 색깔은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하고 살짝 확인할까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10일에 굵게 했네요. 네, 그럼 얘는 10일에 굵게 타이틀이니까 붙이도록 하죠. 이 텍스트는 좀 이따 갖고 오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이 이미지부터 한번 갖고 와볼까요? 이미지를 갖고 올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그렇게 갖고 왔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제가 그 즐겨찾기 메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쉐어포인트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보시면 이 쉐어포인트 목록을 제가 여기다 연결했었죠. 전 강좌 때 했습니다. 이 쉐어포인트 목록 메뉴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 타이틀이 로고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로고에 로고 이미지를 갖고 와라 라는 겁니다. 이거를 룩업 찾아서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넣을게요.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룩업 찾아라 뭐를 이 목록에서 타이틀이 로고이고 그리고 로고 이미지인 것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로고 이미지를 갖고 왔으면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갖고 와야 되겠죠. 텍스트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로고 이미지라면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텍스트가 로고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name 값을 갖고 와라. 근데 어떤 거? name에는 아무것도 없죠. 어디에 보면 얘가 어, 로고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와야죠. 로고에 갖고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로고 타이틀에 대해서 네임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로고 타이틀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 글씨 크기에 대한 부분인데 얘는 여기에 마침을 할게요. 너비 조정 가능이라고 하면 이 화면에 남은 사이즈만큼을 내가 자동으로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고와 로고 미가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에 로고에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얘가 만약에 반응형이니까 사이즈가 작으면, 화면 사이즈가 작으면 얘는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가보면 제가 너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바꿔놨어요.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더비를 그대로 교과서에도 넣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뭐 110이나 111이니까 뭐 그 차이는 없고요. 110을 하죠. 기존에 110이었으니까. 메인 사이즈 자체, 여기 지금 스크린 1이겠죠. 이 내 스크린은. 그 스크린 1의 사이즈가, 스크린 1의 사이즈가 스크린 스몰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딱 눌러보면 스크린 스몰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1로 나와요. 그럼 얘가 1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즈 봤더니 얘가 4로 나오네요. 그럼 얘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제 그 유튜브에 와 보시면, 상강에 여기에 사이즈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디폴트가 1, 2, 3, 4 이렇게 있죠. 요 값이에요. 1. 스몰일 때, 미디움일 때, 라지일 때, 그다음에 익스트라 라지일 때.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0부터 600의 사이즈입니다. 600보다 크면 미디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요 1에 해당되는 그 0부터 600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스가. 그러면 얘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그 웹에 여기 사이즈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죠. 그럼 요거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돼요. 난 600이 아니라 나 500을 하고 싶다. 그럼 500으로 하시면 돼요. 요로 사이즈 자체가 예, 해당되는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뭐라고 싶은 거냐면 사이즈가 0부터 600보다 1이면 그죠? 1이라고 하는 건 0부터 600 사이즈에 해당되면 얘에 해당되는 값은 0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블링크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제가 로고를 안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도 당연히 뭐다? 오화 조건이죠. 얘이거나 혹은 얘가 블링크이면 0을 사이즈 두께는 0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DB에 보면 여기 로고가 들어있는데 얘 로고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한번 로고 치워볼까요? 얘 로고가 있는데 제 로고를 지워보도록 하죠. 시스템을 지우게 되면 로고가 지워졌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새로 고쳐야죠. 지워진 게 반영이 현재가 됐고요. 이거 이제 클릭을 한번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장 단계가 됩니다. 저장 버튼이 따로 없으니까 파워웹에서 다시 제가 메뉴를 새로 고쳐야죠. 네. 지금 뭐냐면 로고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뭐해라? 0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사이즈가 스몰일 땐 0으로 가라. 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로고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는 현재 0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콘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메인 타이틀도 똑같이 로고는 사라졌겠죠. 지금 로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아이콘을 여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 타이틀 메뉴 아이콘하고 에디트 아이콘을 갖다 놓을 건데 이 메뉴 아이콘하고 요 이제 동작은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로고만 갖다 놓도록 하죠. 그럼 여기다 삽입 아이콘을 갖다 놓을게요. 아이콘을 저는 아무거나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로고니까 아까 메뉴였죠. 메뉴, 그다음 에디터기죠. 뭐 메뉴, 그다음에 또 삽입. 이거부터 하고 복사할게요. 사이즈를 60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얘 로고에 대한 부분은 다 여백을 좀 10씩 줄게요. 10, 10, 10, 10. 이거. 예. 그리고 글자 색깔은 하얀색을 해야 얘가 좀 이렇게 돼서 하나를 넣습니다.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타이틀에 보면 요거죠. 10이 아니네요. 15씩 줬군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15. 저도 이 값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절한 값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수치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이제 찾아서 넣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그러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얘는 이제 수정할 거니까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연필 모양을 갖다 썼는데, 그래서 원하시는 아이콘 모양이 있으면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편집을 할게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누르면 편집이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메뉴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이콘이 좀 다른 거니까 그럼 좀 볼까요? 그리기 아이콘을 썼네요. 들어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하고 싶으니까 아이콘에 가서 드로우로 바꾸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뀌죠. 원하시는 아이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타이틀 메뉴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동작해 보죠. 화면이 작아지니까 아까 지금 로고가 없으니까 이제 로고 있다 하더라도 없어지겠죠. 요 사이즈에 딱 맞게 작동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면을 창 크기로 바꾸면 창 크기에 맞게 위치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건 끝났어요. 배치만 보는 거니까 이번 시간은. 다음에는 이걸 이제 눌렀을 때는 그 다음 강좌에서 제가 이거를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얘 위치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입니다. 각 로고의 이 각 영역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별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제가 총 영역을 5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5개의 영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볼까요? 여기서 요 컨테이너 안에 좀 전체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컨테이너 안에 또다시 이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스페이스가 있고 컨테이너 1, 2, 3, 4, 5가 있죠.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는 제가 안 넣을 건데 이 차이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계속 스페이스를 좀 두기 위해서 좀 둔 거예요. 네, 우선은 요 스페이스, 요 의미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컨테이너 이번에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컨테이너죠. 얘는 세로 방향 컨테이너를 이제 여기다 넣도록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컨테이너 2에 여기서 이제 컨텐츠 컨테이너가 될 거예요. 그렇죠? 메인 컨테이너네. 메인 컨테이너 안쪽이 컨테이너 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컨테이너 2 안에다가 이번에는 삽입, 예, 세로 방향 컨테이너를 삽입하도록 하죠.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이 세로 방향 컨테이너가 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삽입, 또 하나 세로 방향 컨테이너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얘의 시작 위치를 그것도 스페이스를 안 주고 할 수도 있으세요. 원래는 이 위치가 제가 0부터 해볼게요. 위치는 x는 0이고요. 그럼 이제 바짝 붙죠. 이 위치를 만약에 0으로 안 하면 10으로 하면 뭐 15라든가 이렇게 두면 사실 저 스페이스도 필요 없습니다. 이 위치를 제가 15로 했다면 15만큼 떨어지니까 저 스페이스는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이걸 0으로 일부러 해볼게요. 0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컨테이너 위치를 0으로 하고요. y 값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제가 스페이스를 좀 줬어요. 여기다가 얘 크기가 있으니까 이 컨테이너의 위치는 70을 줬는데 요 스페이스를 좀 주기 위해서 또 10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80을 주면 되겠죠. 그죠? 높이를 10을 줬으니까.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페이스를 안 주고 요 안에다가 y의 위치를 80으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80으로 붙죠.
그리고 얘 너비는 화면 사이즈가 같아야 되겠죠. 앞에 스페이스를 안 주려면 여기 너비 빼기 마이너스 15 하시면 돼요. 여기 전체 너비는 아까 페어런트 위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비는 부모가 없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컨테이너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 하나의 위스를 제가 이 위스는 요 높이에서 전체 화면에서 요 70만큼 빼면 되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요 컨테이너의 높이를 볼까요? 이렇게 했죠. 그 페런트의 높이에서 요 위치 값을 뺀 겁니다. 마이너스 80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높이는, 높이는 페런트의 부모의 하이 높이에서 화면 전체니까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self.y가 되면 돼요. 같은 의미거든요, 사실은. 내 위치의 y. 여기가 80이잖아요.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다 80을 넣어도 되고, 이제 y 값이 80이니까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너비가, 어, 볼까요? 너비를 제가 얼마로 잡아놨냐면, 각 컨테이너, 요 안에 컨테이너 너비를 제가 320으로 잡았어요. 이게 화면에 핸드폰 사이즈를 좀 고려해서 이 너비를 좀 잡았습니다. 그럼 얘도 320으로 잡도록 하죠. 너비 조정을 체크를 풀게 되면, 이게 n분의 1이에요, 결론은. 근데 이거를 이제 320으로 제가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전체를 나머지 차지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끄고 320으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되는데 얘가 너무 바닥바닥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여백을 또 하나 붙게 되면 이게 또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저는 각 여백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좀 두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유 스페이스를 좀 두고 싶어서 여기다가 컨테이너 2에다가 간격이랑을 15를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15만큼 간격이 떨어져요. 근데 첫 번째랑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애당초 시작 위치를 15만큼 떨어뜨리고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x의 위치를 15만큼 하면 되겠죠. 그럼 15만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전체 너비에서 마이너스 15를 하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의 위치를 그죠? 셀프.x의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스페이스를 좀 준 겁니다. 얘를 0으로 주고요. 어, 여기에 이 위치에다가 삽입을 하나 했어요. 삽입 텍스트 레이블. 그리고 텍스트 레이블이 됐는데 얘 순서를 제일 앞으로 올게요. 순서를 시작 위치로. 그럼 제일 앞으로 오죠. 그럼 얘를 1로 잡아볼게요. 없애고 너비를 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1로 그럼 이제 하나의 영역이 생겼으니까 다시 여기서 스페이스가 15만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15를 칼을 띄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아봤어요. 그다음에 요거 자체가 뭔가 있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넌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테두리 같은 게 안 보여요. 이걸 잡아도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하나 만든 다음에 다 복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 안에다가 스페이스는 필요 없겠죠? 애당초 요만큼 더 띄었으니까 타이틀 레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타이틀 레벨은 기존에 있는 타이틀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을 갖고 오면 되고요. 두 번째는 2를 갖고 오면 되고, 세 번째는 3, 4, 5에서 하나씩 하나씩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한 다음에 요 값만 1에서 2로
3, 4, 5로만 변경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삽입, 텍스트 레이블 하나 넣을게요. 그러면 세로 방향 컨테이너니까 여기다가 너비를 맞추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와요. 그리고 너비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위치를 그냥 할게요. 그래서 타이틀 레이블이죠. 그럼 얘는 전체 너비가 300으로 잡았네요. 그리고 300의 가운데로 해서 잡았죠. 그래서 이를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타이틀 1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틀 1. 그러면 타이틀 1이라고 하는 애의 크기는 300이고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렬을 했죠. 그래서 실제 요 칸 안에 가운데로 된 거고요. 이 텍스트도 가운데 맞춤해야죠. 이렇게 중앙정렬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얘랑 똑같은 색깔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바탕을 칠하는 거는 이 색깔. 그리고 글꼴은 하얀색으로. 가치가 11, 약간 굵게,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약간 굵게, 그 다음에 글꼴은 하얀색으로. 그리고 얘의 이렇게 들어보자, 복사해보자.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타이틀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여기 룩업이죠. 네. 그래서 제가 룩업만 계속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찾아서 갖고 와라, 찾아서 갖고 와라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걸 룩업을 해서 첫 번째 거를 갖고 오면 됩니다. 타이틀 1번에 대한 거를 갖고 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론은 어디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요걸 갖고 온 거예요. 요 텍스트를. 타이틀 1에 있는 네임 값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1에 네임 값을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타이틀 2의 네임 값, 3의 네임 값, 4의 네임 값 이렇게 되면 되겠죠.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냐면 갤러리를 하나 만들 겁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요겁니다. 갤러리. 그 갤러리 안에다가 이 버튼을 제 마우스 온한 거죠, 제가. 이 상태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마우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가 가져갈 때마다 이렇게 버튼 효과를 좀 줬고요.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 실제 저희 회사 뭐 네이버로 가거나 뭐 이렇게 URL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해놨겠죠, 제가. 제가 이걸 네이버로 해놨나요? 거야? 그러네요. 제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네이버로 만들어놨네요.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아이고 제가 또 잘못 썼나요? 짠짠짠짠짠 HTTPS 가 아니라 저희 회사는 HTTP입니다. 이걸 할 수 있죠. 수정하는 것도 이제 결과까지 본 건데 어렵지 않은 그 앱이니까 그래서 보죠. 그럼 현재 여기에서 이 아이콘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합니다. 갤러리인데 이 갤러리를 하나 넣고 얘 두 줄짜리 갤러리예요. 갤러리는 뭐냐면 두 줄이죠. 줄바꿈이 두 줄이고요. 템플릿 크기를 170으로 잡았고요. 안의 영역은 0으로 잡았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죠. 최소 높이도 있죠. 그 다음에 너비는 320. 그걸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삽입 갤러리. 새로 갤러리 하나 만들 거고요. 얘는 우선은 페이보릿 즐겨찾기겠죠. 즐겨찾기해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와요. 그래서 얘를 한 줄이 아니고 두 줄로 해야 되죠. 두 줄로 바꾸고요. 그리고 아까 170이었죠? 사이즈로 하게 되면 두 줄에 170짜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너무 완성된 걸 갖고 오니까 더 보기 안 좋으니까 얘는 이제 하고 다시 갖고 올게요. 빈 세로 갤러리 한번 갖고 올게요. 삽입해서 그러니까 세로 갤러리라면 이미 어느 정도 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빈 세로 갤러리를 하게 되면 안에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즐겨찾기를 갖고 올 거고요. 요 칸이죠. 요 칸의 크기를 170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70. 그리고 안에 여백은 템플릿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그리고 안에 여백은 없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두 칸, 한 안에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최소 너비는 320이 됐죠. 이 안에다가 이제 값을 한번 넣어보죠.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음, 여기다가, 아까 제가 새로운 거 쓴다고 했죠, 현대식. 그 중에 어떤 거 쓸 거냐면, 맷지라고 하는 거 하나 쓸 거예요. 요걸 하나 쓸 건데, 이것 좀 베낄까요? 여기 값은 없을 거고요. 뱉던 거를 좀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에 보면, 요거죠. 요 앞에 요겁니다. 테두리 어떤 거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는 여기 오른쪽에서 15 정도 떨어지고 위에서 10 정도 떨어지고 130에 140을 잡았고요. 그럼 요거부터 해볼까요? 15, 10에 130에 140. 이 값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바꾸시면 돼요. 15에 저는 이제 해보니까 이게 제 외외는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에 140, 너비는 140이고요. 150으로 했을 거예요. 150. 나요? 이게 130에 140이네요. 130에 140. 그리고, 네, 그렇죠. 30에 140.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사이즈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4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인데요.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스타일 테마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인만 있는 거. 그럼 여기 안에 칠해지지 않는 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라운드된 사각형 이렇게 아마 제가 이걸 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루텐트 원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볼까요? 뭘로 했는지. 저희 배지를 보면 그 안에 제가 아웃라인에 라운드 임포텐트로 해놨네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스타일에 보면 네, 이렇게 해놨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아이콘을 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뭐를 갖다 놓고 싶냐면
아이콘을 하나 갖다 놓는데 이 아이콘의 색깔은 여기 타이틀의 색깔과 같은 모양으로 할 거고요. 이 안에 아이콘은 볼 겁니다. 제가 아이콘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아이콘의 사이즈를 보면 60에 64, 64로 했고요. 48에 35로 해놨네요. 그대로 한번 해보죠. 맞아. 크기가 기본 크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해서 아이콘 클래식 있죠? 아이콘에서 아무 아이콘을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얘 사이즈는 64, 64죠. 근데 이제 위치가 또 나름 열심히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베껴보겠습니다. 48에 35네요. 그죠? 48에 35. 나름 열심히 맞춘 거예요. 그래서 48에 35 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위치에 웨이브이 갑니다. 그리고 안에 여백을 제가 10씩 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색깔을 좀 넣고 싶은데요. 색깔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 색깔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잡은 타이틀 색깔이 있어요. 이 타이틀 1의 색깔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1의 색깔을 어디다가 이 필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타이틀 1.필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모의 색깔, 여기 요 타이틀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 글자색은 하얀색으로 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요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다 텍스트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텍스트의 위치는 제가 밑으로 갖다 놨어요. 한 125, 그죠? 그대로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 레이블. 그리고 여기다가 삽입해서 텍스트 레이블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갖다 놔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원하시는 위치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로 하고 얘는 뭐한 11 정도 원하시는 크기로 하시면 되고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위쪽으로 할게요. 이게 두 줄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맞추면 얘가 위로 붙죠. 이런 형태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까지 한 거냐면 여기 텍스트를 갖다 놓은 것까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행위를 해야 되겠죠. 우선 요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좀 바꿀까요?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아이콘도 어, 아이콘에 가보시면 이 아이콘이죠. 검색이 아니라 디스 아이템의 아이콘이죠. 그러면 해당되는 아이콘이 오는데 다 보이죠. 왜 그러냐면 현재 내가 필터를 걸지 않았어요. 즐겨찾기에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와라 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값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건을 넣었냐면 갤러리에 보시면 여기 소트를 걸었죠. 이 넘버를 소트한 이유는 그 나중에 순서 변경하는 게 있어요. 그때 쓰려고 이름 그 넘버 기반으로 순서를 정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데이터 원본에서 즐겨찾기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게 나오죠. 얘는 즐겨찾기 아이콘이고요. 얘는 즐겨찾기 이 아이콘의 타이틀을 갖고 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작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 얘를 눌렀을 때 뭘 하라고 하는 동작도 없고 제가 마우스를 가져가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죠. 이거 뭘 한 거냐면 이제 버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버튼이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런치해라 그 링크로 이 값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즐겨찾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쓴 겁니다. 데이터 편집해 보시면 여기 즐겨찾기에 있는 요 링크 값, 그죠? 그다음에 아이콘 값, 요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넘버 값, 요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값을 현재 갖고 오고 있으니까 버튼을 보죠. 버튼의 속성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버튼을 보면 높이나 너비는 뭐를 갖고 있어요? 예, 이 기존에 이제 제가 배지 요거 넣었죠. 요거의 크기를 같이 맞춘 겁니다.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위치를 아니까 갖다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냥 버튼 하나 갖다 놓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모든 걸 다 반응형으로 하면 생각보다는 또 계산할 게 많으니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갖다 놓을게요. 버튼 이렇게 하나 갖다 놓습니다. 어느 사이즈에 그 사이즈 맞추면 되죠. 맞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버튼을 이 배지 크기만큼의 사이즈로 그냥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맞춘 거죠. 그럼 얘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가져가거나 누르게 되면 색깔이 바뀌죠. 이 색깔에 대한 버튼이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거 지우고요. 저는 이제 여기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찾아보니까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튼에 보면 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우스 오버, 하우 오버, 그죠? 얘를 가져갈게요. 뭐냐면 얘가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 색깔이 있는데 이걸 좀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예, 바뀌죠. 그리고 하나 더 눌렀을 때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요거 색깔 얘는 좀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이게 투명이죠. 그러면 기본 색깔은 투명한데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근데 눌렀을 때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좀 바꿀게요. 왜냐면 프레스 거예요, 이게. 프레스 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갖고 왔던 색깔에서 30이 아니라 60으로만 바꿀게요. 그러면 얘를 누르게 되면 좀 더 진해지죠. 요거예요, 그냥.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럼 얘를 누르면 이제 해당되는 그 동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런치 메뉴인데 어떤 아이콘을 갖다 놨을 때 혹은 뭔가 링크를 눌렀을 때 어딘가에 URL을 가거나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온셀렉트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눌렀을 때를 온셀렉트라고 하죠. 예, 링크를 갖고 와요. 그래서 런치합니다. 동작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죠. 온셀렉트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얘를 누르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면 되냐면 이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뭐를 컨테이너 2를 이거 컨테이너 3죠. 타이틀 1이라고 할게요. 타이틀 1 컨테이너라고 하죠. 타이틀 1 컨테이너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제 뒤에 여기 이거를 페이지 넘버로 씁니다, 사실은. 여기는 4페이지니까 4가 되겠죠. 원래는 스크린 순서를 여기다 좀 적는데 저는 그건 뭐 각자 습관이니까. 그러면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하나 더 만들어졌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만 얘가 가운데로 가면 되죠. 네. 똑같은 게 만들어졌죠. 그럼 머리를 타이틀 2로 하면 되겠죠. 사이즈가 바뀌었네요. 320. 얘도 320. 복사되기 전 값이 정확하게 나와야 여기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도 예, 이게 풀렸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되지. 한번 저장할까요? 그러면 이제 얘를 뭘로만 바꾸면 돼요? 타이틀 2. 그죠?
얘도 타이틀 레벨 2기죠. 이런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2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럼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을 해야죠. 얘가 값이 하나도 없으면 얘는 나타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위에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비지블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비지블이라는 속성이 보시면 해당되는 카운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요. 하나라도 없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true and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짓이면 해당되는 거는 나타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 복사할게요. count if라고 하는 숫자 값을 나와서 true and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한 가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원래는 좀 먼저 보여드리고 할까요? 타이틀 4 요거죠. 앞에 거 아까 앞에 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즈블 속성에 가서 보시면 true로 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 거는 요거죠. 요거의 비즈블. 아, 네, 잠깐만요. 여기에 비즈블인데,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죠. 이건 뭐냐면, 제가 빼볼게요. 컬렉션 하면 이게 떠요. 이거는 뭐냐면, 위임 경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카운트 if를 하게 됐을 때, 우리 개수에 대한 설정 값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부분에 제가 다른 강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컬렉션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웹을 시작할 때, 웹에 온 스타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클리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든 건데 해당되는 요 즐겨찾기에 대한 모든 값을 똑같이 컬렉션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값과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값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겨요? 얘랑 같은 모양의 컬렉션 하나 있죠. 이렇게 되면 윈 경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똑같이 해서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윈 경우가 사라지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붙여넣기 하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색깔이 좀 다른 거 해볼까요? 이 색깔을 제가 만약에 녹색으로 했다. 이거 이제 원하시는 색깔 넣으시면 돼요.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색깔도 같이 바뀌면 할 수 있죠.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안 보여야 되니까 4-1도 똑같이 비즈블 속성에 가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첫 번째 거 만들어 놨으면 두 번째 거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다시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여기 값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값만 수정하면 되겠죠. 1인 거를 2로만. 그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1이 아니고 2가 돼야 되죠. 그럼 안 보이죠? 값이 false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어, 제 메인 페이지 보면 실제 여기 그 영역이 5개가 있거든요. 1, 2, 3, 4, 5 중에 2, 3, 4가 안 보이는 이유가 값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의 즐겨찾기도 아직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고 만들게 되면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복사해서 뭐 하면 돼요? 3, 4, 5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아이고, 내가 좀 잠시만요. 삭제하고요. 이게 아니라 이거죠.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아이고, 영역 안에 영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복사할 때는 항상 이제 위치 확인하고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다시 컨테이너 2를 찍고 붙여넣기. 다시 컨테이너 2를 찍고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 총 5개가 만들어진 거죠. 2번 영역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얘는 3번이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1, 2, 3, 4, 5를 만들면 지금 같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전체적인 화면을 좀 만들어 보신 거예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디자인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레이아웃 같은 걸 좀 보고 싶으시면 제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에 그 1번부터 10번까지 동영상이 있어요. 그 1강좌. 그러니까 시즌 1이 이 레이아웃에 대한 걸 쭉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두 번째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강좌는 이제 시즌 3으로서 이제 좀 즐겨찾기 웹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강좌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메인 화면을 반응형 웹으로 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관리자, 그러니까 버튼을 이제 설정해 봐야 되겠죠. 요 버튼들. 이 버튼과 이 버튼의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고, 이 버튼도 관리자가 아니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소프트 이현주였습니다.